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연계 동영상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한번, 팔 운동도 아니에요. 그냥 왼쪽으로 피가 흐름이 생기게 해줘라. 이게 흐름이 생기려면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그죠? 약간의 일관성이에요. 심지어 자면서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면서는 어깨나 머리 쪽은 적용 못 하더라도 왼팔 쪽에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자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보니까 나름 좋아요. 나름 좋아요. 왼쪽 옆구리 쪽에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자, 제가 이게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쪽이 왼쪽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병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여튼 옆구리 옆에 이쯤 내 왼손이 이렇게 닿는 지점 이렇게 대놓고, 그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 지점에. 그러니까 지금 물병을 내가 잡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일단 잡겠습니다. 왼손을 물병에다 이렇게 더 걸쳐요. 걸친 상태에서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 자세를 보세요. 누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왼손이 물병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더라도 손등이 약하니까 손을 호랑이 발톱처럼 이렇게 그냥 제일 편한 자세에 물병을 갖다 대요. 그 왠가 하면 잠을 자야 되니까 동작이 크면 클수록 잠을 못 자거든요. 이렇게 놓고 손을 약간 손가락을 편다는 느낌으로 툭 이렇게 쳐요. 잘 보세요. 툭, 툭. 보이세요? 살짝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지각이 너무 지나치게 깨어나지 못하고, 사실 손가락 한 개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제일 약한 손가락이나 두 개를 움직여도 괜찮고, 세 개를 이렇게 툭 이렇게 보세요. 어떤 때는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툭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딱 갖다 대놓고 툭. 그리고 움직이잖아요, 물병이. 그죠? 툭.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힘은요, 약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자게 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빠르게 자주 하면 잠 못 자죠. 5초나 10초나 15초나 이 정도 타이밍에 그냥 잠이 올 때까지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약하게 해야 돼요. 아주 약하게.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아주 약하게 하다 보면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어떤 때는 1시간 자다가 깨기도 하고, 어떤 때는 2시간 자다가 깨기도 하고, 어떤 때는 3시간 스트레이트로 자기도 하고, 깨면 또 이렇게 툭, 툭 이렇게 해봤습니다. 스트레이트로 5-6시간 쫙 자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자면서 흐름을 유지를 하는 게 오른쪽 상체에서 왼쪽 상체, 물론 이것도 다리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주느냐, 창자, 허리 옆구리가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주느냐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자, 조건이 걸려 있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맞추었다라면 이게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못 맞췄더라도 해볼 필요는 있죠. 다리를 못 맞췄더라도 이걸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 왼팔 한번, 자, 규칙이 아닙니다. 이 왼팔과 오른쪽 어깨 들썩과 머리도 좌우,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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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좌우,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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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네? 지팡이에도 그죠? 세게 짚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팡이도 세게 짚을 그냥 툭만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문제는 지팡이로 모든 걸 해결하려면 하루 종일 지팡이를 짚으면 이거 오바 걸려버려요. 지팡이 짚고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내려놓고 있으면 오바 걸렸는데, 오바 그
먹힘 현상이 생겼는데 먹힘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막 왼팔 운동을 세게, 왼팔 운동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 맞아요. 저도 그냥 빨리 어떤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제가 빨리 결과를 봐야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몸이란 거는 그런 식으로 빨리 고쳐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빨리 고쳐질 수 있다라면 또 빨리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증거예요. 몸은 빨리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100년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운동을, 왼팔 운동, 자, 왼팔 운동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어깨와 머리가 약간 세트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트 형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왼팔 운동과 오른쪽 어깨 들썩과 머리 흔들기는 약간 세트로 한 번, 한 번, 한 번,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하세요.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 아닙니다. 자, 왼팔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그냥. 그것도 세게 하는 거 아니고. 일단 왼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구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팔 운동을 제가 세게 하는 운동을 안 하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왼팔 운동 세게 하는 걸, 만약 제가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전까지 만약에 하루에 세게 하는 거 한 7번, 8번, 사실 그 정도 했습니다. 왼팔 운동 세게 하는 걸. 막, 이거 땡기는 거 한 15번, 막, 그런 거 하고, 지팡이도 계속 짚고 다니고. 저는 이게 밑으로 땡기는 게 제일 세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했거든요. 집에 와서도 한 번씩 하고, 철봉 잡고도 하고, 밀고 당기기도 하고, 등 운동, 기립근도 중요합니다. 제가 기립근, 다리를 맞추니까 앞발 뒷발을 맞추고 있으니까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동영상을 반복해서 안 들으시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죠?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문제가 터졌는데, 기립근 문제가 터졌는데 기립근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체크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 균형 잡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 세게 하는 거는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필요한 게 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속도를 좀 내자라는 거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 필요하기도 합니다.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뭐 10년, 50년이 걸려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볍게만 하세요. 가볍게만. 근데 어지간하면 하세요. 이거는 약간 추천이죠. 의무는 아닙니다. 추천입니다. 왼팔 운동을 뭐 심지어 오른팔 운동도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저도 오른팔 옆으로 밀고 당기기를 한 10번 이상씩 합니다. 그냥 10번 밀고 10번 당기고 뭐 이런 식으로 오른팔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요. 물병 운동도 당연히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뭐 달리기, 뒤로 뛰기나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기립근 맞추기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팔 돌리기 다 해야 돼요. 손가락 운동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특화된 팔 동작을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왼팔 동작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한 3차례, 4차례는 왼팔 운동을 좀 강하게 한번 할 겁니다. 강하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막 하겠다는 거예요. 전 겨드랑이 이거 당기는 걸 한 15번에 20번 이렇게 한 번 할 때 이거 하고, 또 원판 돌리기 한 30번 하고, 그죠? 원판 돌리기 이렇게 하고, 이게 강하게 운동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기립근 뒤쪽으로 한 10번, 15번 이렇게 왼팔로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하루에 한 최소한 3번, 4번 정도는 하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 몸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3번, 4번이면 눈 뜨고 있는 시간이 24 빼기 8 하면 한 16시간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그죠? 그러니까 뭐 한 16시간이면 한 4시간에 한 번 꼴로 그냥 세게 운동하는 거 한 번 하면 되겠네요. 3시간이나 4시간에 한 번. 세게 한다고 해서 뭐 아주 센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주로 약한 걸 하고, 또 너무 약하다 싶으면 뭐 중간거, 지팡이는 좀 중간거고, 팔꿈치를 흔든 거는 이건 좀 중간거예요. 손가락이나 손목 스냅만 준다, 이건 좀 손가락을 한다든가 뭐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건 약한 거고, 손목 스냅까지는 약한 건데, 팔꿈치를 흔들어 제낀다든가 어깨를 흔들어 제낀다, 이거는 센 거예요. 아니 중간 거예요, 중간 거. 그래 이제 강중약을 왼팔에다가 어떤 식으로는 적용시키는데 대부분 약을 썼어요, 약을. 그리고 약과 중을 좀 썼어요. 강한 운동을 했으면 약을 좀 쓰시고, 강한 운동을 할 시간이 너무 없으면 중을 조금씩 쓰셔도 되고, 왼팔 운동은. 그리고 중간중간에 왼팔 운동 뭐 5번, 6번, 10번 했다가 뭐 오른쪽 어깨도 한두 번 이렇게 쳐주고, 머리도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오른쪽 어깨 안 쳐주면요, 오른쪽 폐가 많이 쳐지는 사람은 오른쪽 폐가 잘 수축이 안 돼요. 너무 쳐져버리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른쪽 폐가 너무 쳐져 있는 분들은 안 쳐주면 수축 자체가 잘 안 돼갖고 오른쪽 폐가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대장과 소장 간의 가스 연결도 잘 안 일어나고, 또 오른쪽 소장과 왼쪽 소장이 공장이잖아요. 오른쪽 소장이 회장이잖아요. 공장과 회장 간에 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가스 흐름이 안 생겨요. 그러면 컨디션이 확 나빠지는 거야. 팽창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요. 오른쪽 어깨 쳐주는 거 뭐 옛날부터 계속 강조했었잖아요.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막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요즘 오른쪽 어깨 치는 얘기 잘 안 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영상을 자꾸 띄엄띄엄 보고 안 보는 습성을 갖고 이렇게 하면, 흘려듣기라도 자꾸 들어줘야, 집안일 하면서 자꾸 틀어놔야, 그게 자꾸 들어야, 아차 내가 이거 안 했구나, 아차차 이거 내가 안 했구나, 또 까먹었구나, 이게 자꾸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깨달으면 하나님 이거 또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야 또 생각이 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해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누워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앉아서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 세게 누르면 이거 센 운동이 돼요. 결국은 지팡이 세게 계속 제끼면 먹혀요.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에 왼팔 운동을 이렇게 왼손에 막 1500도 차고 2000도 차잖아요. 그때는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그때는 이 왼쪽이 너무 비어 있었어요. 너무 비어 있을 때는 차면 찰수록 좋은 거야. 막 들어오니까. 채워지니까. 근데 어느 시점 내가 운동을 하고 계속하고 왼팔에 왼쪽 다리에 무겁게 차고 옆구리에도 차주고 또 운동도 왼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먹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계치에 도달. 그때부터는 이제 무거운 중량을 못 쓰는 거죠. 자꾸 먹히니까 무거운 중량을 못 쓰고 또 운동도 세게 못 하고, 조금만 운동하면 먹혀갖고 막 머리가 아프다, 뭔가 왼쪽 가슴이 답답해진다, 막 자꾸 이러잖아요.
이제는 그 왼쪽에 비워져 있던 공간이 어느 정도 다 채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건강 회복에, 균형점 회복에 상당히 먼 길을 왔다라는 거죠. 좋은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가 자꾸 먹힌다라는 거는, 아, 내가 왼쪽에 상당히 이제 채워졌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손가락만 까딱거려도 먹힌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중량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왼손도 중량 내리고 다리도 생각해 봐야 되고 옆구리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간에 왼쪽 다리, 뭐 왼쪽 옆구리, 왼쪽 가슴에도 막 올리고 누워 있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자꾸 먹혔다. 이거 좋은 거란 거예요.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먹히기 전까지는 센 운동을 해도 괜찮았어요. 예전에 왼팔 운동 1시간에 한 번씩 혹은 2시간에 한 번씩 하세요. 했습니다. 근데 할 때는, 그때는 통했어요. 계속 통한 거야. 하고 좋고, 하고 좋고.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세게 해도 또 뚫고 나가기는 해요. 제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세게 해도 뚫고는 나가요. 근데 안 할 때 떠밀림 현상이 생긴다. 뒤로 밀려 나온다라는 겁니다. 뒤로 밀려 나오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 몸이 가볍지가 못해요. 뭔가 불편해져요. 뭔가. 그렇다고 뭐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요. 뭔가 약간 불편해요. 그게 싫어서 제가, 아, 이제는 먹힘을 통제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내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내한테 있었던 일인데, 전말은, 일단은, 제 아내가 이제 어제, 하여튼, 어제 저녁에, 왼발 바깥쪽 쪽으로, 또 약간 앞쪽 쪽으로, 바깥쪽, 앞쪽, 이렇게 약간 대각선 이쪽으로 뭔가 발이 그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꺾인다는 거, 바깥쪽으로 꺾인다는 건 바깥쪽으로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바깥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안짱다리 이 문제를 좀 생각하고 또 무지외반증이 있다 보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 또 발바닥 안쪽으로 좀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본인도 안장다리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을 또 많이 주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깥쪽이 약해진 거예요. 제가 발바닥 내면이 있다고 했어요. 사면이 있는데 안쪽만 계속 하다 보면 바깥쪽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번에 그런 경우에 케이스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왔어요. 심하게 왔어요. 막 걷기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 요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제 아내 왼발이 뒷발입니다.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무게중심을 앞꿈치 쪽에, 그죠? 왼발 앞꿈치 쪽에 주로 두고 약간 안쪽에다가 신경을 썼습니다. 발바닥 안쪽과 앞쪽에다가 모래주머니 중심을 그쪽에 둔 거예요. 앞쪽에 제일 많이 두고 안쪽에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뒀는데, 그러니까 바깥쪽이 약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쪽과 안쪽에 있던 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렸어요. 돌려버리니까 이제 100%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한 4, 50%는 약화됐대요. 어제 저녁에. 근데 한 가지 조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2번 내지 3번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하거든요. 뭐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용하지 않는데 그냥 대충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걸어도 알아요. 아니까 제 아내도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면 하여튼 최근까지도 제 아내는 계속 오른발이 앞발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번씩 왼발이 앞발이 가끔씩은 돼요. 뭐 발 동작, 다리 동작을 뭐 앞발, 뒷발 열심히 누르고 다니면 운동하고 나면 한 번씩 바뀌긴 하는데 또 이래 뭐 다리 동작 안 하고 있으면 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버려요. 원래 오른발이 앞발인데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되게 많이 차이 나는데 최근에는 비슷하던가 오른발이 하여튼 앞발이야. 비슷하던가 오른발이 앞발이야.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앞발이 나니까 이제 중량을 아직 언더다 이래 봐서 중량을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기도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보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었는데 뭐 125, 130 뭐여서 120 뭐여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걷기 동작을 또 저희 아내 또 열심히 하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렇게 보면. 그 지금쯤은 다리가 바뀔 것 같은데 왜 안 바뀌지? 나는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하면 다리가, 여러분, 다리가 바뀌는 거는 걷기로 잘 바뀌어요. 걷기로. 집중적으로 한 두세 시간 이렇게 걸어버리면 앞발을 뒤로 당기고 반대발을 앞꿈치 눌러주고 이렇게 앞차기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바뀌는, 뭐, 저만 그런 건지 하여튼 잘 바뀌더라고요. 걷기를 해야 바뀌어요. 중량으로만은 잘 안 바뀌어요. 앞뒷발이. 앞뒷발은 걷기, 발 동작, 다리 동작을 해줘야 바뀌어요. 적정 중량을 걸어 놓고. 그죠? 근데 어제 왼쪽 발 바깥쪽이 꺾이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옮겨줬어요. 안쪽에 있던 것, 앞쪽에 있던 걸 바깥쪽으로 그냥 몰아줬습니다. 몰아주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이제 통증타는 50%는 줄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부터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이게 발바닥 사면이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이 균등해야 되는데 이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 버리면 안쪽이 너무 세다든가 바깥쪽이 너무 세다든가 뒤쪽이 너무 세다든가 앞쪽이 너무 세다든가 이래 돼 버리면 다리 전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창자 혈액순환에도 연결성을 띠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상체와 머리 쪽으로도 저희 아내가 최근에 머리 아팠다는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한동안은 또 안 아프다가 갑자기 또 며칠 동안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타나더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발바닥 안쪽으로 힘을 좀 많이 줬는데 이제 본인이 잘 인식을 못한 거죠. 바깥쪽이 많이 약했다, 졌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한 번씩 아팠대요. 발이 한번 접혀가. 그럴 때마다 이제 중량을 5g 정도 올려주면 또 이상하게 괜찮아지기도 하고. 제가 다리나 무릎이나 이렇게 오금이나 발목이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모래주머니 무게중심 방향을 조금 한 번씩 이동시켜 보라는 얘기 했는 거 기억나십니까? 저희 아내도 그게 기억이 났어 이렇게 한번 돌려봤대요. 돌려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그거 기억이 안 나면요, 여러분 황당한 사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동영상에서 뭔가 얘기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동영상을 자꾸 틀어놓고 아무거나 틀어놓고 들으세요. 아무거나.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동영상을 찾아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거나 막 무작위로 자꾸 들으세요. 그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 그러니까 머리주머니 위치를 바꾸고 나니까 왼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데
어쩔 수 없이 중량을 자꾸 내렸어요. 내려서 거의 100, 뭐, 125에서 막 110, 막 105, 막 이렇게 막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100까지 내려왔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5g씩 5번 정도 내렸거든요. 심지어 손도 같이 덩달아 내리고 있고, 옆구리도 또 좀 내렸다 그러고. 그 이게 발바닥 내면, 상하면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이게 밸런스,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이 내 머리에 전달해주는 데이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좀 신중하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연습이 돼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발바닥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 뭔가 안쪽으로 자꾸 힘이 쏠리면 바깥쪽으로 좀 해주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면 안쪽으로 또 의식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뒤꿈치로 너무 힘이 쏠리면 의식적으로 앞꿈치를 이렇게 좀 걸어보기도 하고, 앞꿈치 힘이 너무 쏠리면 뒤꿈치로 좀 당기면서 걸어다녀, 축지법식으로 걸어다녀 보기도 하고. 전 최근에 조금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안 바뀌어요. 이게 자랑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도 다리가 안 바뀌어요. 물론 어떻게 해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앞뒷발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뒤꿈치 느낌도 둘 다 비슷하고, 앞꿈치 느낌도 비슷하고, 안쪽 바깥쪽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장다리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앞뒷발이 안 바뀌는 현상이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일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왜 안 바뀌지? 전에 조금씩 차이 났었는데 이제는 차이가 안 나네?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 바깥쪽 생각할 때 안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이게 뭔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안 나와 보니까 앞뒷발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못 바뀌어주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오른발이 앞발로 제 아내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꿈치가 꺾이면서 그걸 바꿨더니만은 드디어 왼발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운동했던 게 이제 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에너지가 계속 쌓이는데 이게 다리가 안 바뀌어지니까 벌써 이제 다리가 바뀌어 있는 상황인데 안 바뀌어지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원래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지니까 막 몸이 좀 이상하게 막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호소하고 컨디션도 조금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한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시면 근데 뭐 저희 아내한테는 전화위복이었죠. 발꿈치가 꺾이는 바람에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그죠? 그걸 또 발꿈치가 꺾일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대처하는 과정 또 본인이 동영상을 꾸준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주머니 무게중심을 바깥쪽으로 돌려보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꾸준히 봤다라는 거. 물론 발목이 꺾였다는 거. 꺾이면서 되게 아팠다라는 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발 동작을 많이 했는데 왜 앞발, 뒷발이 안 바뀌었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해결됐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량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다리가 오버 현상 뒤집어졌으니까 이제 다리 중량을 내려줘야 돼요. 다리가요 바뀌면 앞뒷발이 바뀌면 컨디션이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져요. 맞추라는 거지 바꾸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야 맞추는 거예요. 그죠? 앞뒷발이 바뀌어봐야 컨디션이 떨어져 봐야 그때서야 바뀌면 컨디션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중량을 자꾸 빼는 거예요. 빼다가 너무 심하면 앞꿈치 뒤꿈치 뒤바꾼다 그랬죠. 그죠?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제 안에는 왼발이 뒷발, 오른발이 앞발 했으니까 왼발 앞꿈치에 무거운 걸 해놨잖아요. 너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앞꿈치에 있는 걸 뒤꿈치에 있는 걸 앞꿈치로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진정이 돼요. 오바 현상이. 그래서 중량을 내린 데까지 내려두다가 너무 내려간다. 한 40, 50쯤 내려간다 그러면 한번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한번 꺾어봐야 돼요. 꺾어보고 꺾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꺾는 연습을 해보고 꺾였다 싶으면 다시 발 동작을 하세요. 발 동작을 또 엎어버리세요. 앞뒷발을 또 바꿔버리세요. 또 바꿔버리고 또 중량을 내려가요. 중량을 내려가다가 또 한 20 정도, 10 정도 남았을 때 또 한번 바꿔 차버려요. 앞뒷발, 앞뒤꿈치를 바꿔 차버려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다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지막에 그렇게 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중량이 없으니까 내가 테스트 해보고 앞꿈치, 뒤꿈치를 맞춰보고 걸어 다닐 때 내가 오른발이 뒷발이면 오른발은 앞꿈치. 그죠? 왼발은 뒤꿈치. 이런 식으로 걸어 다녀서 맞추는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며칠 동안 다리가 안 바뀌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혹여나 저희 아내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저희 아내 바깥쪽으로 돌렸다가 나중에 왼발이 좀 많이 앞으로 나가서 앞꿈치 뒤꿈치를 바꿔버렸어요. 오른발도 원래 뒤꿈치 쪽에 해놨다가 앞꿈치 쪽으로 바꿔버리고 왼발을 앞꿈치에 했다가 바깥쪽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확 바꿔버렸어요. 좀 진정시켜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찼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차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45g 찼을 때 여러분 25g 찼을 때 상황 이해하시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왼발이 앞발이었기 때문에 45g 중에 15g은 모래주머니 무게고 나머지 30g이 남았잖아요. 제가 그때 20g은 뒤꿈치, 10g은 앞꿈치 이런 식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을 자꾸 들어보셔야 저하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만약 균형을 맞추면 저와 같은 상황에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제가 먼저 가보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지금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면 미리 자꾸 동영상을 자꾸 들어놓는 게 여러분한테 유리할 거라는 겁니다. 유리하고. 그죠? 또, 제가 실수했던 거, 저희 안에 있었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을 해놓고, 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